그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천하용인이 네. 대체로 같이 탈당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긴 경기도 의원은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분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던데요. 본인들도 고민이 많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명징하게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공개하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저만 해도 이렇습니다. 네. 뭐냐면 저한테 야 국민의힘 이번에 선거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미 망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중진 의원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한테 야 그러면은 진짜 망할 것 같으면은 네. 이 망해서 이번에 다 이것들 도태되고 나면은 네가 그러면 이 당에서 대장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근데 이런 유혹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모두에게.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 쫄딱 망하고 나면은 너한테 손 벌리겠지. 뭔데 아니 뭐 그렇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때는 선거 이후 쪼그랄 때 쪼그라든 당세고 거의 자유한국당 2 비슷한 느낌일 텐데 그거를 굳이 이끌어가지고 그때 그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이끌어서 어떻게 됐느냐.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죠. 예. 지방선거 전패하고 전패 원흉으로 몰리고 이번에 대선도 대중 지지율은 홍준표 대표가 높았는데 그 당 지지율이 낮았던 게요. 지방선거에서 다 홍준표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예. 실제는 그냥 자유한국당 당세가 그랬던 건데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잘못 이끌어가지고 나 구의원 떨어져서 시의원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이 다 홍준표 대표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가 뭐 당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의미 없는 게 이길 수 있어? 아니요. 그렇게 국민의힘 간판으로 이길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이긴다 한들 네. 이긴다 한들 뭐 나한테 뭐 대단한 그 이겠어? 뭐 이런 생각이 첫째로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천하람 위원장도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네. 네. 유혹 많이 하겠죠. 제가 안 봐도 뻔하게 알아요. 옛날에 저 보면 야 네가 유승민만 버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이런 포섭도 많이 당해봤고요. 저도. 네. 그러면서 아니 유승민 버리면 제가 잘 된다는 논리는 제가 전혀 공감 못 하겠는데요. 좀 그러고 살아와서 10년 동안에 거의. 네. 네. 이준석이 너는 유승민이랑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거 똑같아 패턴이. 네. 지금도 천하람 위원장 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겠죠. 동네 가서. 이준석이랑 헤어지면 내가 뭐 중책을 맡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뒤집으면 뭘 줄 건데 순천공천? 아니 그거야 굳은 자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그 협상력 네. 또는 여러 가지라는 게 그렇게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위원장이 즉시 결단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고민하는 게 맞다 봐요. 고민? 네, 예. 고민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뭐 지금도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예. 자기 고민하다 보면은 진로가 보이겠죠. 그거는. 끝내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이면 항상 그대로 얘기해줘요. 네, 가가지고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해줘요. 약간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새로운 보수당 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치 시작한 거거든요. 네.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2017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 자유한국당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이거는 그냥 선거 진 정당의 느낌 정도가 아니다. 동네 나가면 명함 찢어버리고 동네에서 와가지고 사람 욕하고 아무도 동네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혼자 빨빨거리며 다니고 이걸로 당협위원장 한 4년 해보면 인간 폐인된다. 근데 나는 바른정당에 와서 그냥 그래도 편하게 있었지만은 그거 보고 나면은 근데 이번에는 절대 그 고행이 4, 5년도 안 끝날 거다. 네. 그쪽으로 엮이면은 5에서 10년 넘게 갈 수 있다. 그거 하다 보면 니네 나이 50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제가 뭐 성공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용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키즈가 만약에 그때 불안불안해하면서 바른정당으로 가길 주저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나와 있었으면 나는 지금 뭐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역사의 가정이란 건 없지만은 확실하고 얘기하다. 난 당대표 못 됐을 것이고 지금 어디선가 그 극우적인 발언하고 있는 악에 바친 그 자유한국당의 경험이 훈장이라 생각하는 그런 니네들이 맨날 방송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저는 그 2017년부터 바른정당으로부터 이어내려온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신감이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됐어요. 네.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부러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히려 그분을 상당히 우대하기 때문에 제가 네. 제 고민을 끝내고 나가지고 네. 말씀드리는 게 맞지. 제가 가서 그분을 뭐 모을 것도 아니고 네. 그분에게 뭐 오해 살 만한 말을 할 것도 아니고 네. 뻔하거든요. 가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네. 딱 이렇게 말할 뿐이거든요. 아. 제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가서 만날 봤자 드릴 말씀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 노선은 뭐냐? 개혁 보수 정당이냐? 아니면은 개혁 보수부터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중도 신당이냐? 뭡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보면요. 네. 저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서 알고 보수당에 들어온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보수를 뭐 보수의 양머리를 걸든 뭐의 양머리를 걸든 내용물은 크게 보수랑 관계없는 것들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저는 그게 이번에 당 전체가 양두구육하고 있는 사태인 거예요. 우리는 보수 정당입니다. 간판 걸어놓고 뒤엔 다 지금 개고기 상태인 건데. 네. 저는 이거는 뭐 이재명도 뭐 민주당입니다. 양머리는 걸려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민주성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너무 구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윤석열 통일 보수를 안 해서 지금 욕먹는 게 아니라요. 네. 상식을 버려서 욕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념에 갇힐 필요는 없지만 뭐 최소한의 노선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봐야 돼요? 보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보수 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고요. 제가 뭐 국민의힘 저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예, 예. 지금의 보수에 대한 인식, 국민들의 인식과 보수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정말 피받기 힘들어요. 수도권에서 그렇고 지금 당장 홍범도 휴상 이전 논란 같은 것도 네. 아니 누가 시켰나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요? 자기 혼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내재되어 있는 폭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상식의 복원. 네, 저는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네. 너무 지금 이념적인 거를 틀에 가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노회찬 의원은 6411번 버스가 그냥 진보 아젠다입니까? 보수 아젠다입니까? 예, 그게 뭐 수용자 인권이 진보 아젠다니까 보수 아젠다입니까? 저는 지금 예타 면제한다고 또 난리치고 있는데 예타 면제는 보수의 정신입니까? 진보의 정신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담론이다. 근데 사실은 6411번 버스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진보의 담론 안에 있는 것이긴 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복지제도라는 게요. 네. 예전에 2차 대전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그 처칠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아틀란틱 차터라는 걸 발표하면서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웰페어라고 돼 있던 복지 개념을 소셜 시큐리티라는 관점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회 안전 보장이라는 네. 걸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회 안전 보장은 보수의 가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소위 보수 정권이라 할 때 보면은 그 기초 생활에 대한 보장에 의한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태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르러 가지고는 기초생활 수급까지 이제 네.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히 뭐 정책적으로 진보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 관점에서. 뭐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했다는 게 진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그러면은 사회 안전 보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냐?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 봐요. 네, 저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6411번 버스 같은 내용도 사실은 사회 안전 보장은 보수가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아니 뭐 당연히 뭐 사회 뭐 진보든 보수든 당연히 다루는데 어떤 방향으로 다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고 뭐 사회 안전 보장, 인간 안보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확장되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건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